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무능력한 야당으로 인해서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공간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갈 거라고 보는 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거대 정당에서 체질을 싹 바꾸고 질 것 같은 선거를 승리로 만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매직이란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 김 위원장이 과연 조그마한 신생당으로 가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갔습니다. 예. 공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구상까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왜? 놀라요? 아니 2주 전까지만 해도 공관위원장에 내 이름 거론되는 것도 이것도 불쾌하다 아니, 내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판승부에 나와서 했어요.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통합된 소위 개혁신당이 이낙연 저희 말하면 미래인가 통합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새로운 때 미래. 예. 그때는 내가 전혀 관심도 갖지도 않고 설사 얘기가 나온더라도 내가 그 자체를 갖다가 수긍을 하지 않았는데 저게 이제 뭐 지난 월요일 날인가 일주일 전에 깨져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깨져버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남은 게 금태섭, 이준석, 무슨 양향자 그리고 뭐 조홍천, 이대훈 이 사람들 것만 남고 예. 이낙연 쪽에 전부 다 갈라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와서 나서한테 저희 금태섭 씨하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참담한 생각이 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되겠다고 당을 갖다가 만들었고 예. 나 자신도 사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 진입을 해야만이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자라나는 싹이 크지도 못하고 싹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해서 내가 좀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수락을 한 겁니다. 22일 날 네. 이준석 대표가 3번을 찾아가서 그때 뭐 읍소했다면서요? 찾아오기는 뭐 3일을 연속해서 3일. 예, 찾아왔고 했지만 내가 그 마지막에 뭐 최종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또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서 제대로 소생할 수 있도록 좀 힘을 합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내 개인의 무슨 생각보다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것보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수락을 한 겁니다. 아니 뭐 공교롭게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가기 위해서 일부러 깬 거 아니냐. 약속은 전부터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른바 기획설. 내가 보기에는 그거 괴는 소리고 사실은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소위 이낙연 씨 당과 예. 이준석 당은 처음서부터 합해질 수가 없는 당이었어요. 같이 가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준석 보고도 그러고 금태섭 씨도 보고도 그렇고 당신의 둘은 합해도 괜찮지만 저쪽은 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그렇게 보셨어요? 화학적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된다고 사실은 보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상반대로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준석 개혁신당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가서 뭐 일주일도 못 가서 깨질 수밖에 없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있는 당으로서는 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는데. 내가 전혀 갈 생각이 없었죠. 예.
깨지고 나서도 바로 수락은 안 하신 거예요? 깨지고 나서 내가 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예. 사정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소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뭐 내 개인적으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내가 정말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 수락하신 건 결심하신 건 22일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인가 지난 수요일 아마 지난 수요일 저녁쯤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쯤에 네. 마지막 수락을 하셨어요. 기획설 뭐 이런 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뭐가? 기획설 뭐 이런 거. 기획설이라는 건 괜히 하는 소리지 무슨 그런 걸 보면 기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내가 과거에 1963년도에 예. 뭐 야당 단일화, 뭐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이것도 내가 참 20대 경험을 해봤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명분만 내세워 가지고서 예. 합해지지가 않아요. 예. 결국 가서 합하고 나서 오히려 깨지니까 더 부작용만 나게 된 거지. 참담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이게 예. 합해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하.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정당에 대한 별로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못 모르고서 통합을 했다가 결국 가서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졌다고 난 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 선거 지휘하러 가실 때도 그랬고, 뭐, 국민의힘 대선 때도 그랬고, 선거에 전권을 줘야만 가시잖아요. 그래야 뭔가 가서 내가 체질도 바꾸고, 이걸, 완벽하게 장악하고, 뭔가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아니 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권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 때도 내가 대표를 겸임을 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내가 비대위원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힘을 가졌던 것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근데 공관위원장. 이번에는 뭐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지금 개혁신당에 사실 인적 자원이 별로 그렇게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할 일이 내가 보기에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천에 한정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공관위원장 자리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수락을 했지만 예. 내가 과연 거기 가서 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직함은 공관위원장이시지만 다른 전반적인 일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도부와?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은 지금 대표가 이준석이 대표이기 때문에 예, 당을 예. 끌어가는 거는 이준석이지 내가 그 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개혁신당이 내세운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엇이 합당한가 이거는 내가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예. 개혁신당인데 그 앞에 붙은 개혁이란 게 뭐여야 되는지에 네, 대한 네. 방향 설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 체제 하에서 정치가 거의 지금 정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정체. 예,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일이 불과 44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구도 좀 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양당이 기득권만 가지고서 서로 다 으르렁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7년 이 6공화국 헌법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동안에 뭐 여야 정권 교체도 수서로 번 이루어졌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라가 점점 이 갈라치기 소위 분열하는 이런 양상이 돼서 예. 국민 통합은 뭐 말만 통합하자는 거지 국민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저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제일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정치 개혁이라는 건 무슨 정치 개혁을 하느냐? 과연 지금 이 87년 체제인 이 5년짜리 대통령 책임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끌고 갈 거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5년 단임제 이런 대통령제의 변화 같은 큰 예. 것들을 좀 끌고 가야 된다 의제로. 예. 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제 분야에서 보면은 이 양극화라는 것이 근데 극도로 심화돼 가지고서 지금 이 IMF 이후에 양극화가 벌어져 가지고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양극화는 많은 양극화를 축소한다고 그랬지만 양극화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심화되죠.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의 지금 잘못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 저하라든가 그렇죠. 무슨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예. 뭐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문제들이라는 것이 해결되기가 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커다란 의제들을 던져야 네, 개혁신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두 양당이 예. 그런 문제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이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저것 지엽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근본을 다루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회. 얘기를 하지만 예. 아니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정치의 최고의 목표가 민생인데 예. 그동안에는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선거를 맞이해 가지고서 민생이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것처럼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내놨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문제라든지 혹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하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를 개혁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다음 총선이라는 것이 유권자가 판단을 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양당 체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끌어가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갖다가 국회에 보내가지고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동을 걸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할 거냐. 예. 이거는 나는 국민 스스로가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큰 의제를 잡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뭐 아무리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예. 나라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책은? 뭐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노인들에게 소위 이 차별을 갖다가 또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 그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에 보건사회부 장관 할 적에 예.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버스를 노인네들이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버스 업자들이 더 이상 노인네를 갖다가 무임승차를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버스 무임승차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노인네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월 10,000원씩 이 돈으로 현금으로 보상. 교통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다룬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자체는 내가 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책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뭐 전권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는 전권을 드리겠다는 말까지 한 아무튼 그럼 상황이라. 정권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사실 뭐 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고 해봐야 별로 행사할 것도 없어요. 작아서 작은 정당이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정당이니까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니까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그 당이 꿈꾸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개혁신당으로서는 예. 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최소한도 교섭단체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면은 그걸로 성공하는 거라고 난 봐요. 목표는 20석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지지율이 원체 높지가 않아서. 아니 뭐 이상적이라고 뭐 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지금까지 별로 효율도 보지 못하는 양당에게 국회를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좀
소위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선택해 주느냐. 이거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보니까요.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20에서 22일까지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서 개혁신당이 3% 네.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4일 남았나요? 밖에 없고. 이게 만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내가 보기에 사실은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뭐 100%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실리를 한번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릴게. 예. 내가 2006년에 당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성북 1구에서 조순영 씨를 공천을 해가지고 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예. 그때 선거 공고일 날 등록을 하고 나니까 조순영 후보가 12%고 상대 후보가 48%예요. 그래가지고 조순영 후보가 3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그 꼬마 민주당이 조순영 씨인데. 예. 그래도 14일 동안에 12%짜리의 이 조순영 씨를 갖다가 선거에 승리로 이끄는 적도 있어요. 12일 남고 그렇죠. 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지금의 유권자의 마음이 꼭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이 지금 양당 체제가 좋다고 갈 거냐? 예. 그러면서 밤낮 정치권에 욕을 많이 해요. 국민들이. 예, 많이 하시죠. 예, 정치를 불신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국민이 선거 때 잘못해가지고서 결국은 밤낮 욕을 해봐야 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대안이 되겠는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이 개혁의 목표가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보완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김종인 매직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유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마술쟁이도 아니고 무슨 매직은 무슨 매직이라고 생각했어. 예. 아니 조순영 후보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거 들으니까 진짜 매직은 매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도와줬던 두 정당은 크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면은 좀 선거가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새로 생긴 정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는 국민의 신뢰가 이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최고 중요한 덕목이.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당에서 체질 개선하셨을 그때보다 이 조순영 후보 좀 예를 드셨는데 이때 꼬마 민주당이었으니까 요때 얘가 이번과 좀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가 맞겠네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무슨 두 당의 대안으로서 우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뭐를 하기 위해서 해주려고 얘기를 해야 할 겁니까? 대안을 뭘 보고 대안인가를 내놔야죠. 정답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치를 이대로 가가지고는 한국이 발전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이냐,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소위 심판을 갖다가 내리는 선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면서 제가 이제 의성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15%가 돼야지 이게 선거비 보전을 받는 거죠, 위원장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15%가 아마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가 15%까지 지지도가 높여져야 되겠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쓸데없는 합당을 안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됐으면 한 10% 이상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합당을 해가지고 그걸 깨다가 보니까 또 다시 좌절이 돼가지고서 지지도가 쭉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서부터 부단의 노력을 해가지고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목표는 한 15% 정도 지지율로 보면 그 정도 당 지지율로 보면 그 정도를 삼고 있다. 잠깐 얘기가 나왔어서 좀 셉니다만 합당하는 거
빅텐트 합당하는 거 전혀 모르셨어요, 위원장님도? 난 전혀 몰랐어요. 합당하는 거를. 아, 진짜 끝까지 반대하셨었고.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이제 음. 합당을 해서 내가 뭐 이거 이제 틀려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했던 거예요. 전날까지도 모르셨어요? 못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관심사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는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갖다가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뭐 어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지 누가 뭐 제3자가 뭐라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건데 조언을 좀 주신다면은 지금 TK 얘기 나왔다, 수도권 얘기 나왔다, 다시 뭐 노원병으로 가는 얘기 나왔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치권엔 돌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아니 그거는 뭐 언론에서 뭐 추측으로다가 여길 가느냐 저길 가느냐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은 지금 내심 어디로 갈 건가를 아마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노골적으로 밖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 출연하셨을 땐 TK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그쪽이 맞다고 보세요? 글쎄 나는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쪽이 유리합니까? 지금은 44일 남은 상황인데. 그쪽이 사실은 뭐 지난번 사실은 이준석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될 적에 예. 그 사람이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사실은 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예. 그 싹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버려서 지금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됐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은 당 말고 진짜 국민들의 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유리한 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싹을 네. 틔워야 된다. 근데 네. 거기가 왜 대구여야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도 되고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곳이니까 그 보수성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호소를 할 것 같으면은 맥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징과도 같은 곳에 출마하는 게 네. 유리할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비례 순번도 정하고 뭐 그러셔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그거야 뭐 비례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는 사람으로다가 고를 수밖에 없어요. 인재들도 막 영입을 하고 이러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갖다가 비례로다가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제가 인재 영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뭐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인재라는 게 뭐 특별한 인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시죠? 그러니까 인재 말이 인재 영입이지. 네, 그 이제 국회 사실 이 기능을 갖고도 국회에 돌아서 정치적으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을 봐야지. 막연하게 밖에 이름만 있다고 그래서 데려와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남해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예의이긴 합니다만 또 국민들은 김종인 위원장 눈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궁금들은 해서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내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좀 조용히 치러지는데 또 너무 조용해서 역동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두 당 모두 지휘를 해보셨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당의 공천과 야당의 공천은 항상 차이가 있어요. 여당의 공천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게 갈 수 있지만 야당은 공천하고 나면 항상 시끄럽게 마련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왜 하위 20% 이렇게 비명계가 많냐, 뭐 비명 학살, 비명 횡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건 뭐 당의 자기네들 사장에 의해서 뭐 기본적인 소위 준칙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공천에 다른 당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좀 이제 아니요, 평가하시고 나는 그 주저하시는. 일반 상식이 남의 당 공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 안 하는 것이 난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맡기 전까지는 많이 하셨지만 평가를 지금은 이제 개혁신당의 몸을 담은 이후로는 조금 자제하시겠다. 아니, 나는 사실은 내가 뭐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이 돼서가 아니라 예. 나는 기본적으로 제3자가 정당 공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은 예. 내가 저 2016년 저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예. 뭐 선거운동을 공천을 하고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에 나와서 평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 당이 무슨 뭐 60석도 안 될 것이니 80석도 안 될 것이니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기준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갖다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한 저희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 어쩌니 그런 얘기하는 거는 나는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는 마지막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까? 다 당연한 거죠. 아니 뭐 지지율도 지금 계속 보이는 게 있고 또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냐 없냐 아니,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충? 예를 들어서 예. 2016년에 예.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적에 선거를 앞두고서 무슨 당 내부에서 사전 소위 평가를 하는 것도 영 자기네들이 제대로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네들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냐 했더니 무슨 뭐 사전 뭐 평가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뭐 준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게 하나도 맞지 않는 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 민주당이 2016년 선거에 한 표 차이지만 일당이 됐는데 이겼죠. 그게 일당이 된다고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다. 뚜껑 열어봐야 한다. 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네. 개혁신당이 예. 지금 현재 지지율을 갖다 가지고서 과연 몇 석이나 얻을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개혁신당이 근본적으로 뭐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출발하느냐를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고 국민이 우리의 지금 양당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치의 하나의 파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음 4월 총선이라는 것이 예. 현 양당 체제를 끌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두 당이 옥신각신 서로 싸우는 예. 이런 형태의 정치를 갖다가 국민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완충을 시켜가지고서 새로운 정치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것을 원하느냐. 예. 이거는 국민의 오로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합류할 사람이 더 있다고 보세요? 개혁신당으로? 나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서 합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크게 신경 쓸 일 아닙니까? 아니 그거 못 답을 신경 못 써요. 근데 나는 얘기가 뭐냐. 예. 당신네들이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 자꾸 그 옛날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흔히들 얘기해서 뭐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서 뭐 예. 기호를 뭐 3번으로 만든다, 예. 4번으로 만든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 뭐 3번 되고 4번 되고 이러면 좀 유리하다. 이게 사람들 선택할 때 있어서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의 유권자 수준이 예. 번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될 정도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다. 그 네. 말씀.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매직이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는데 항상 선거에서 통했어요. 승리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신생 정당이고 워낙 지금 지지율 상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김종인 매직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후회 없으십니까? 나는 사실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라나는 새싹의 그냥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새싹을 좀 길러내는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온 거지. 내가 무슨 성과를 내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 그 내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한 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여기서 새싹이라 하면 그러니까 제3지대, 양당제 타파 이런 싹 자체가 이번에 사라질까봐 그게 염려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에서 이러한 소위 세력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 1분 남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합당했다가 깨지는 과정에서 뭐 이준석 대표의 이 어떤 행보의 문제, 뭐 새로운 미래에서도 같이 해보니까 뭐 좀 문제점이 있더라, 속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좀 거칠지 않았습니까? 아니, 상황들이 그거는 조언을 주신다면 그거는 헤어졌으면은 그 헤어지는 걸로 끝나야지. 뭐 누가 속았다. 피차가 잘못해서 합했다가 갈라진 거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조언을 주신다면? 네, 이준석이도 사실 이준석 대표도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러느냐. 합당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와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이미 지나간 건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선거전이 더 치열해지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 더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